오늘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드실 생각이신가요? 잠깐 멈추세요. 콩국수 한 그릇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73세 박순옥 할머니가 응급실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할머니가 그날 점심에 드신 건 고작 콩국수 한 그릇뿐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100%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25년째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태현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콩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최근 3년간만 해도 무려 35명이 넘는 분들이 콩 관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고요. 박순옥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보호자인 아드님이 할머니가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라며 울먹이시더군요.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심각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콩국수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좋다는 음식은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은 60세가 넘으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콩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평소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콩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한 적 아니면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말이에요. 박순옥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콩조림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72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콩국수를 하루에 2그릇씩 드시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오셨고요. 이분들 모두 콩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과도하게 섭취하셨던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콩의 효능에 대한 정보만 보고 무작정 많이 드신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급실에서 박순옥 할머니를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건강하려고 먹은 콩국수가 오히려 병을 키우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몸이 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 채 그저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드시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해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콩이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콩은 분명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적절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얼만큼이 위험한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콩이 이렇게까지 위험할까요? 그리고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괜찮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더 이상 막연한 소문에 속지 않고 정말로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들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얻은 경험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콩의 어떤 성분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칼륨입니다. 콩 100g에는 칼륨이 무려 17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흔히 칼륨이 많다고 알고 있는 바나나 한 개에는 350mg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콩 100g은 바나나 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콩국수 한 그릇을 먹을 때 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60에서 80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칼륨만 1000mg이 넘게 섭취하는 셈이죠.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져요. 더 심각한 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질환은 신장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신장의 필터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69세 정기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을 15년 넘게 앓고 계셨는데 여름마다 콩국수를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2그릇씩 드시는 날도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몇 시간 후에는 말도 어눌해지시더군요.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를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정기철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콩국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냥 시원하고 담백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이소플라본입니다. 남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요. 62세 조경철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 1컵, 저녁에는 콩밥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셨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부부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아예 관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이 되어서 함께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콩을 매우 많이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에 콩을 무려 150g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밥 숟가락으로 10숟가락도 넘는 양이거든요. 콩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1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하루 섭취량이 30에서 50mg 정도인데 조경철 어르신은 그 3배가 넘는 양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죠.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시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의 여성 호르몬 같은 성분이 많이 올라가면 반대쪽 남성 호르몬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미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조경철 어르신께 콩 섭취량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30g 이하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을 넘기지 말고 드시라고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다시 예전 같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서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거죠. 하지만 콩도 약과 같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갑상선 문제입니다. 70세 서경자 할머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갑상선 약을 드셨어요.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늘려야 하나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두유와 함께 약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치 약과 콩이 위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결과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서경자 할머니께 약 드시는 시간과 콩 제품 드시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놀랍게도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오셨어요. 약효가 제대로 몸에 전달되면서 증상이 좋아진 거죠.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점심때 콩 제품을 드시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오전 7시에 약을 드셨다면 11시 이후에 콩 제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소화기 문제입니다. 71세 유한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콩나물국, 점심에는 비지찌개, 저녁에는 콩조림을 드셨어요. 콩으로 만든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콩 관련 음식을 많이 드신 거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차더니 나중에는 설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장내 세균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이었어요. 적당히 드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콩의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칼륨 과다로 인한 심장 문제, 남성 호르몬 저하로 인한 성기능 문제, 갑상선 약물 상호작용, 그리고 소화기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에요.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고 계신 분들,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갑상선 결절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돼요. 그리고 60세 이상 남성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콩의 이소플라본까지 더해지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자주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콩의 올리고당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콩 섭취량을 특별히 조심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도 콩을 무작정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콩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적정 콩 섭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에 콩 25g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냐 하면요. 밥 숟가락으로 2~3숟가락 정도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두유로 치면 200ml, 즉 시중에 파는 종이팩 한 팩 정도가 적당하고요. 두부는 반모 정도, 콩나물로 따지면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줄이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60세 이상 남성분들은 하루 10에서 15g, 즉 밥 숟가락 한 두 숟가락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콩 요리들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콩국수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기 좋지만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50에서 70g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의 2~3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특히 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게다가 여름엔 자주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매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다음은 콩밥입니다. 콩밥 한 공기에도 콩이 30에서 40g 정도 들어가는데요. 매일 한 공기씩 드신다면 콩을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두유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한 팩 200ml에는 콩이 약 20에서 25g 들어있어요. 하루 한 팩 정도는 괜찮지만 2팩 이상 마시는 것은 이소플라본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 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콩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가열하고 압축해서 만든 식품이라 생콩보다 이소플라본이나 칼륨 함량이 낮아 더 안전합니다. 하루 반 모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아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좋죠. 두 번째,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도다리 같은 생선들은 고단백이면서도 칼륨 함량이 낮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간단하게 찜이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노년기 건강 유지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콩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아주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 부담이 적고 노른자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하루 한두 개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신장의 부담도 적어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기름기가 적고 소화도 잘 되죠. 하루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만들어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콩보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서 안전해요. 그런데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을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좋을까요? 냉면이나 물냉면을 드셔보세요. 메밀로 만든 냉면은 혈관 건강에도 좋고 칼륨 함량도 콩국수보다 훨씬 적어서 안전합니다. 시원하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이 냉국도 좋은 대안입니다. 오이를 갈아서 만든 냉국은 칼륨 함량도 적고 시원해서 여름철에 안성맞춤이죠.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없어요. 미역 냉국이나 콩나물 냉국도 시원하면서 영양가가 좋습니다. 단, 콩나물은 콩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토마토 냉국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갈아서 냉국으로 만들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제 콩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안전성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삶은 콩보다는 볶은 콩이 더 안전해요. 볶으면 이소플라본 함량이 약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콩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가루나 콩 분말은 농축된 형태라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꼭 드셔야 한다면 아주 소량만 드세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제품은 발효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변화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약을 드시고 최소 4시간은 콩 제품을 피하셔야 해요.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11시 이후에 콩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콩 제품을 드신 후에도 4시간 정도는 갑상선 약을 드시지 마세요. 서로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콩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콩은 일반 콩에 비해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 유익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된 일반 콩은 농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성분은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또한 콩을 드실 때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은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콩을 많이 드신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고칼륨 혈증의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응급실에 가실 때는 최근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드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정보가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약 리스트도 함께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적절한 약만 드시면 이런 응급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쁘다고 해서 아예 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콩을 과도하게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줄여보세요. 콩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현명하게 드시는 법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체 식품들을 활용해서 영양 균형을 맞춰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콩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도 위험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던 콩국수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부터 현명하게 콩을 섭취하는 지혜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콩은 하루 25g 이하, 팝숟가락 두세 숟가락이 적당합니다. 신장, 갑상선에 이상이 있거나 60세 이상 남성분들은 그보다 더 줄이셔야 해요. 둘째,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최근 기력 저하를 느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콩 섭취를 줄이시고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세요. 크레아틴인, 갑상선 수치 확인은 기본입니다. 셋째, 무조건 피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체하세요. 콩 대신 두부, 달걀, 흰살 생선, 냉면이나 오이 냉국 같은 음식으로 건강하게 대체하고 약 복용 중이시라면 콩과의 시간 간격도 꼭 지켜주세요.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냉장고 속 두유, 식탁 위 콩 반찬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콩을 자주 드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 몸에 맞는 적정량,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진짜 건강을 지켜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입니다. 건강한 정보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꼭 눌러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더 활기찬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